두 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조선일보에서 한동훈 대표 인터뷰를 크게 실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제 보수 매체나 보수 종편에 대해서 왜 한동훈 대표 기사를 잘 비중 있게 안 실어주나라는 그런 좀 불만도 있으셨을 건데, 자 보십시오. 조선일보에서 오늘 크게 실었어요. 크게 실었는데 그 제목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전체주의와 위험성이 크다 하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추구하는 어떤 국가의 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면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한동훈 대표가 정말 배신자인가에 대한 강경 보수층의 여론도 저는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크게 기사를 실을 정도, 인터뷰 기사를 실을 정도면 조선일보 내부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대선 주자 인터뷰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어떤 정책과 또 철학, 비전 이런 부분들을 소개했어요. 한번 우리 동네 시민 여러분도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상황은 다음 기사 볼게요. 똑같은 조선일보입니다. 자, 똑같은 조선일보의 기사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그 정우상 칼럼, 정우상 논설위원, 정우상 논설은 저한테는 이제 기자 선배죠. 이 정우상 선배가 쓴 칼럼입니다. 자, 이 칼럼의 내용이 뭡니까? 민주당이 보수를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언제냐 하면서 요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아마 당대표로 당선됐을 때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사, 이 칼럼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끝부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반골과 도전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중책을 맡겨 영토를 확장하던 진취적이고 노련했던 보수정당이 실종됐다. 민주당이 보수를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들을 잊은 채 자꾸 성 안으로 동굴 속으로 도피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의 보수가 개혁을 하지 못하고 당의 쇄신을 하지 못하고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벌써 오늘 동시접촉자 시청자 여러분이 2,800명까지 늘었습니다. 좀 있으면 3,000명이 되겠습니다. 네, 함께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말씀 계속 이어갈게요. 그러면 조선일보의 칼럼도 어떤 식으로 지금 인식이 변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정우상 칼럼에 있는 이 부분 제가 똑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조선일보의 칼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통령 부인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계엄의 밤에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간 한동훈은 배신자가 됐다. 다음 부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부인 문제를 외면하고 그날 밤 당사에서 우왕좌왕했던 이들이 충신이란 말인가? 계엄과 관련해 배신자 타령을 하려면 그날 밤 계엄 해제 이외에 무슨 선택지가 있었는지 답을 내놔야 한다. 이게 정확한 명문입니다. 이거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과 또 저 또한 많은 합리적인 목소리를 갖고 계신 보수 지지층은 다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목소리가 그동안 많이 묻혔습니다. 강경 보수들 때문에 많이 묻혔어요. 그죠? 하지만 조선일보 칼럼이 오늘 용기 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용기 냈다는 표현은 좀 우스운데, 자, 어쨌든 조선일보 칼럼에서 이런 표현이 처음 나왔어요. 한동훈이 왜 배신자냐? 그렇다면 김건희 문제를 외면했어야 되느냐? 계엄 해제, 그 계엄 당일날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날 우왕좌왕한 사람들이 그게 충신이냐? 만약에 계엄과 관련해서 배신자 타령을 하려면 그날 계엄 해제 말고 무슨 선택지가 있었는지 국민의힘에 있는 기득권 의원들 니들이 한번 답을 해봐라 라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윤석만평으로 넘어왔는데, 네, 오늘 윤석만평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배신자론에 대한 실체입니다. 이 배신자론이 정말 무언가, 그죠? 조선일보도 이미 이렇게 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있는 주류 의원들도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대구, 부산, 이쪽 영남의 민심이 기저에 있는 진짜 민심이 한동훈을 배신자로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한번 물음표를 한번 가져보세요. 한동훈을 정말 배신자로 생각한다면 지난번에 부산에 갔을 때 왜 그렇게 해피워크에서 많은 시민들이 연호하고 환영하고 그랬겠어요? 오늘 한번 대구를 한번 보십시오.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보수의 성지 대구에 있는 대구의 진짜 민심이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두 눈 똑똑히 뜨고 TK 의원들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뭔 줄 아세요? 제가 대구 민심을 직접 가서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느냐? 그동안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거 말씀드렸죠. 여론조사의 추이, 어느 한 건의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그 여론이 뭐 좀 과대표질될 수도 있고 뭐 좀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몇 달 동안 쭉 이어져 온, 그리고 한 군데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러 조사업체 여론조사를 쭉 평균해서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대구에서 혹은 국민의힘 전체에서 이 보여지는 유보층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신 거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지난주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전체의 유보층 비율은 38%입니다. 그러나 보수층, 이 국민의힘 이쪽의 유보층은 43%예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 지지자분들은 10명 중에 4명이 아직 누구를 지지한다는 마음을 안 정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번 살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했거나 탄핵을 정말 반대했거나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적극 의사 표현층입니다. 이분들은 유보층에 들어가잖아요. 왜?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내니까. 그러면 43%에 해당하는 이 국민의힘 유보층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정했을 때 김문수 장관이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사람을 지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후보에게 갈 겁니다. 계엄과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글로 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론조사에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많은 여론조사들이 뭐 조금 뭐 이 엎치락뒤치락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TK에서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TK에서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1등으로 나온 조사들도 많아요. 그건 뭐냐? 정말 기층에 있는 민심은 한동훈 대표를 배신자로 크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왜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유 있잖아요. 조선일보 칼럼에도 그렇게 썼잖아요. 저 혼자 얘기가 아니라 메이저 신문 중에, 그러니까 주류 언론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조선일보가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뭐 중알보, 동알보는 예전부터 비슷한 논조를 보였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마저 한동훈이 왜 배신자냐라는 칼럼을 쓴 겁니다. 그럼 기층의 민심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기층의 민심도 과거에는 처음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았던 시점, 그러니까 3월 2일 전이죠. 2월 달까지만 해도 한동훈 전 대표가 그 TK에서의 지지율은 1%인가 그랬어요. 매우 낮았어요.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행보를 계속해 나가면서 보여줬던 많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뭐 속상했던 지지자 여러분들께 뭐 좀 미안하다 하는 마음, 또 그런 걸 공감하고 싶은 마음, 또 그 이후에 빚어진 어떤 정책, 선명한 비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심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TK에서의 민심 기저에서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국민의힘 안에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아직도 다수 의원들이 생각하는 배신자로는
민심 때문이 아닙니다. 민심 때문이 아니고 이해관계 때문이에요. 왜? 한동훈 대표가 되면 뭔가 개혁을 할 것 같고 뭔가 당을 쇄신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배신자론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의 어떤 구태스러운 정치, 이런 중상모략으로 국민의힘 보수정당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동시 접속자 수가 2,900명, 3,000명 가까이 돼가네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정확히 인지하고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하는 배신자론은 그거는 정말 배신자라서 배신자론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해득실, 이해관계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 대통령이 되거나 혹은 한동훈 대표가 더욱 이렇게 떠서 이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됐을 경우에 자기에게 어떤 불리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편협한 마음 때문에 민심과 동떨어진 배신자론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까지 하고 있죠. 당내 경선이 좀 시작되는 상황에서 계속 한덕수 총리한테 헛바람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부전승 올리고 꼼수로 쓰게 하고 그런 부분들, 그 마음속의 기저에는 그분들의 속마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 똑똑한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파헤치시고 그 부분들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면 오늘 대구 행사에서 진짜 민심을 확인해 보십시오. 대구 행사에 가는 한동훈 대표가 경청회 행사를 하고요. 경청회를 갖고 그리고 수성못에서 대구 시민들과 해피워크를 합니다. 거기에서 확인된 민심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똑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동접자 수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정확하고 또 날카로운 시선으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정혜님, 서서 죽을 각오로 이기겠다고 하시는 우리 한동훈 후보님을 서서 죽을 각오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뭉클했습니다. 네, 서서 죽을 각오로 응원하겠다. 저도 서서 죽을 각오로 이 방송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인님님, 한동훈 후보님 대통령 될 때까지 파이팅. 자, 대통령 될 때까지 파이팅이 아니고 대통령 된 다음에도 계속 파이팅을 해주셔야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 KBS 1 라디오 인터뷰도 있었는데 그 KBS 1 라디오 인터뷰에서 있었던 의미 있는 발언 몇 가지만 소개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했던 말 제가 정확히 옮겨볼게요. 대한민국에서는 윤심보다 민심이 5천만 배 더 중요하다. 오늘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정치 경험을 얘기하는데 나는 구태 정치의 경험이 없다. 명태균 경험도 없다. 네, 속 시원한 말이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권력의 민심을 전하고 권력에게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아부하지 않은 경험은 있다. 이것도 정말 똑부러지는 말이죠. 또 한 가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왜 입을 꾹 닫고 탬버린을 치며 아부를 했는가. 그런 경험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해왔던 어떤 정치, 행보, 본인의 철학과 비전을 가장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 보수층 그리고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쇄신과 개혁을 촉구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고요. 그 중심에는 한동훈 대표와
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동료 시민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시에는 또 제가 가고 난 뒤에도 김혜승 앵커의 뉴스 사랑방이 계속 되니까요. 2시입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후에도 김혜승 뉴스의 김혜승 앵커의 뉴스 사랑방 또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뉴스 엔진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저 한동훈은 그 나물의 그 밥처럼 사람만 바꾸면서 적대적 공생을 해온 구시대 정체를 끝장내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처럼 고정된 틀에서 태기를 강요하는 기득권 정치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만 좋은 지금의 정치 깨부수겠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야 합니다.